예, 증시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를 보면 대체로 좀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죠. 다만 이제 아시아에서 인도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매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정도가 플러스 났는데 뭐 그 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도 좀 제기가 되고 반면에 CPI 같은 미국의 물가 지표는 좀 안도감을 줬고, 그런데 이제 물가 지표는 뭐 주 후반에 다시 또 조금 불안함을 줬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높게 나오면서. 근데 어쨌든 물가 자체는 조금씩 완만하겠지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점은 이제 시장을 좀 버티게 해주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그런데 2차 전지가 많이 빠지면서 전 세계 주요국 증시에서 코스닥이 좀 유난하게 고전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뭐 주요 금융시장 데이터 보듯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거나 뭐 크게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 문제, 뭐 미국의 CPI 이런 것들이 중복되면서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슈들을 보면 그 미국의 기업들 실적 선방을 했죠. 그러니까 78%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번 실적 시즌 시작되면서 한 6.8% 정도 이익이 감소했을 거야,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한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익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좀 버텼고요. 경제 지표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다만 이제 주말에 미시건 대지표, 이게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라든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높게 나와서 이거 물가 제대로 떨어지는 거 맞나? 너무 느리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다만 미시건 대지표는 그냥 심리 지표라서 실제 이제 현물 지표는 CPI, PPI, 뭐 PC 이런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방향 자체는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좀 덜어낸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조금 시장에서는 부각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이게 지금 일부에서는 옐런이 좀 진전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몇 번 반복이 되다가 시간을 좀 질질 끌 거다, 그러니까 직전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 옐런이 살짝 진전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한 게 이게 좀 중요한데, 요건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은행 문제가 또 다시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팩웨스트에 그 예금이 인출됐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부각이 됐는데, 다만 다른 은행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제기되긴 했는데, 다시 또 은행 문제가 본격적으로 확 부각되고 뭐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계속 좀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뭐 요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을 보면 지난주 미증시에서 넷플릭스 정도가 플러스가 나고, 제가 이제 주간 단위로 계속 체크하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났거든요. 그런데 넷플릭스 가지고 지수를 플러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주인공은 아마존이었습니다. 금요일에 빠지기 전까지 아마존이 8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종목군들의 지수를 좀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피에서는 2차 전지 불리의 종목군들이 조금 부진했고, 삼성자 하이닉스 만기 영향인지 몰라도 좀 부진했고, 반면에 자동차주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신고가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자동차주 강했고, 해외 수주 하는 산업, 삼성중공업, GS건설 정도가 플러스가 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지수는 빠졌는데 빠지게끔 만든 거는 주로 2차 전지였죠. LNF가 한 6% 빠졌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이 2차 전지하고 좀 반대쪽에 있는 시소 게임을 하는 게 지금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제약바이오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했고, 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지난주에 선별적으로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뭐 YG엔터가 지난주에 급등한다든가 BH가 또 지난주에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조금 그 급등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 뭐 CFD 계좌 전수조사 이런 이슈가 나와서 많이 오른 것보다 숫자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안 오른 종목군들, 뭐 이런 쪽으로 좀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2차 전지주가 에코프로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2차 전지에서 자금이 좀 분산되는 현상이 지난주에 좀 두드러지게 나왔고요. 수급 동향 보면 외국인 투자들은 규모는 계속 줄어드는데 어쨌든 매수 기조 자체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펀드 쪽 신흥시장 펀드 보면 자금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나무색으로 보이고 있는 거는 이건 이제 채권이니까 이건 볼 필요 없고, 어쨌든 주식 쪽만 놓고 보면 자금 유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외국인들 지갑 사정 봐서는 뭐 계속 매수할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인도, 중국 열심히 매수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순매수하는 나라긴 합니다. 근데 규모가 뭐 이렇게 많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매수가 다시 가동이 되는지 인도, 중국의 절반 정도라도 매수가 들어오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코스피에서는 네이버가 외국인도 순매수 1위, 기관도 순매수 1위고요. 그리고 자동차주 열심히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외국인들은 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 자동차, 그러니까 네이버, 자동차가 양쪽에서 매수하는 상위권의 종목이었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YG엔터 열심히 담았고 성광밴드 같은 실적주들, 그러니까 숫자가 좀 잘 나오는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이 좀 많이 빠졌다 싶으니까 요거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타 이제 종목 중에서 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단 종목들 좀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BH, 이거 숫자 잘 나올 것 같아. 다음에 이제 동진세미캠, 낙폭과대주, 근데 낙폭과대주인데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적 숫자 잘 나오는 기업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는, 그동안 이제 바람에 의한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걸 매수했다면 실적 대비 너무 주가가 눌려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쪽 종목에 좀 관심을 갖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였습니다. 자, 차트 보면 코스피는 지금 위치가 사실은 5일 연속 음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모든 거래일에 음봉이 나왔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떠나서.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사실 4월 말 이후에 조금 패턴이 좀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저 61선 간당간당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밀고 나가서 매수를 확 해야 될 타이밍에 매수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 같은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겁을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확 밀고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물론 부채 한도 뉴스가 좀 반전이 완전히 나온다라면 모르겠는데 그 뉴스를 투자자들이 의식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이제 에코프로 같은 종목군들이 빠지면서 지금 4주 연속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200주선 딱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200주선 저항이었다가 이번에는 뚫고 밀고 올라갔다가 이제 눌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하고 상관없이 200주선을 버텨내야 됩니다. 저게 깨져버리면 한 해의 어떤 상승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나 보다 이렇게 걱정하는 투자들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버텨낸다라는 것 자체가 주간으로 플러스가 난다라는 거니까 요게 좀 나오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200주선 돌파하고 그게 계속 저항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위에서 계속 이제 머무르고 있었잖아요. 머물고 있다가 지난 주말에 그걸 살짝 깨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번 주에 플러스가 나는지 코스닥도 플러스가 나는지 중장기적인 추세로 본다라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로점에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투자들이 이걸 좀 밀어붙일 수 있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보면 부채한도 협상이 문제가 되는데 이걸 제가 개념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도대체 뭔데 그러나. 그러니까 미국은 견제를 정부가 너무 방탕하게 소비하면 안 되니까 돈을 쓰면 안 되니까 이걸 견제하는 장치로 부채 한도를 의회에서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카드를 쓸 때 카드 한도를 이제 누군가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1,100만 원까지 카드 한도 늘려줄게 라고 해요. 그 대신 조건을 겁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우리가 이제 카드 한도 늘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과소비 하지 마. 그러니까 뭐 IRA 관련해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거기에 쓸데없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는 과소비니까 거기에 쓰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면, 쓸데없는 지출을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부채 한도 조정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그건 무조건 사야 되는 거다, 무조건 써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내심은 거기에 돈 써서 활성화 시켜 놔야지 대선이 되는 거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충돌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급하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좀 양보하겠다라고 나선 것 같고, 아마 거기서 이제 부분적인 좀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1,34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이게 이제 돌파하면 1,350원 돌파하면 한 차례 정도 시장이 충격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또 지난번에 1,350원 돌파하지 않고 그 근처에서 또 밀려 내려왔던 상황이어서 이게 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어쨌든 우리나라 5주 연속 매수고
아시아도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를 한다라는 거, 자잘하게 매수하면 삼성전자가 안 껴있을 확률이 높고, 매수하면 삼성전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제가 아까 주봉 보여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주도주. 제약 2차 전지 게임으로 돌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 상당히 제한적인 거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건데, IT가 올라가 버리면, IT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포함이 돼서 경기 좋으면 실적이 좋아지는 걸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에서 순환이 돌 거냐, 그러니까 요거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실업률, 그다음에 대통령 임기 지지율, 요걸 보는 건데, 바이든이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빠진다는 얘기인데 2021년, 2020년, 3년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실업률은 내려가고 있는데 지지율은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이 고용 지표에서 답을 찾을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고 다른 성과를 내는데 급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물가를 확 떨어뜨리는, 좋게 보면 그런 동기가 되겠지만, 바이든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무리하면서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무리하는 게 우리 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물가만 잡아주면 좋은데 다른 여태 어떤 변수를 만들 수 있어서 바이든 지지율이 너무 낮은 게 사실은 좀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바이든이 어쨌든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예, 요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뭐 다른 데이터들도 있는데 오늘은 뭐 그건 데일리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요 정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고릴라 리서치 네이버에다 검색하시면 또 많이 좋은 자료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